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국어와 수학, 영어 대비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탐구 영역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인문계열 진학희망 학생들이 주로 보는 사회탐구 영역,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EBS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박보험 선생님과 함께 남은 기간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수능 시험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정말 킬러 문항이 안 나왔을지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어땠습니까, 사회탐구 영역은? 뭔가 6월 모의평가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달라질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고 느낀 건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들을 물으면서 어떻게 이게 변별력이 있을 수가 있지?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집에서도 기본 문제라고 하면 기본 문제를 단순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출제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했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출제가 되었다. 변별력이 있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회문화에서 표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2문제였다가 3문항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3문항으로 몇 년 이렇게 이어오다가 가장 좀 애먹는 문제가 임금 격차 표문제라는 유형이에요. 성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임금 격차 표문제가 가장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4단원의 표문제가 많이 나오고 출제 비중도 높았었는데 출제 비중이 다른 단원하고 비슷해진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 핵심적인 개념을 굉장히 치밀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측면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성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점수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려웠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연습했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유형하고 좀 달라진 측면, 그리고 지문의 양이 좀 빡빡해서 시간에 쫓긴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시험을 봤을 때는 실수를 해서 아쉬웠고 또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9월 모의평가는 실수할수록 좋다라고 말하거든요. 공부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실수한 문제들을 점검하면 수능에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9월 모의평가를 진짜 분석하듯 보는 건데요. 이선지는 왜 실수했지? 이건 왜 몰랐지? 여기서 묻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진짜 꼼꼼히 분석하는 겁니다. 시험을 풀 때는 시간에 쫓겨서 막 그 안에 분석하거나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꼼꼼히 분석해서 보는 것인데 6월 모의평가 시험지랑 함께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보내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분명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의 출제 핵심 개념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석해서 꼼꼼히 보신다면 쪽집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복습을 하자. 전반적으로 이 모든 과목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가 올라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사회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EBS 교재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 연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말 그래요. 비슷한 자료들이 활용되거나 이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느꼈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뭐 잘은 모르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는 같은 제시문이 또는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 학생들이 느끼겠지만 사실 사회탐구 영역은 문제를 외우지 않는 한 이거 연계된 건데 라고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연계가 됐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개념들을 촘촘하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핵심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큼 정말 이 완성된 교재가 없어요. 잘 만들어진 교재. 무엇보다 출제진이 보는 교재잖아요. 출제진이 보고 변형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들이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1회독도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출제진이 본다고 알려주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는 특히 사회문화 영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도표 같은 이 일부 문제 유형들을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도표 문제가 사회문화에서 출제되는 이유는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하면 그걸 막 글로 쓰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생률, 사망, 아니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 하면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다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분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표분석 문제가 사실 진짜 어려웠던 게 맞아요. 그래서 그간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진짜 학생들이 애써서 공부를 했죠. 이 표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가장 최신의 문제 유형이 어떠한지 보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완전 중요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런 방식과는 달라졌어요. 진짜 그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나왔거든요. 그 측면은. 근데 쉽게 나오니까 뭐가 있으려나 하고 학생들이 또 표 문제를 대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겁을 먹고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그렇지 이 표 문제는 올해 9월 모의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6월과 9월, 특히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의 유형 분석부터 하신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사실 긴 명절 연휴에도 수험생들 마음이 편치만은 않거든요. 이제 수능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수험생들에게 건네고 싶으신 조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상에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뭔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성인이 되어서 어떤 결심을 해도 사실 이어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50일을 또는 한 달을 열심히 하기에는 진짜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목표를 달성하신다면 국영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과 달리 사회탐구, 사회문화는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고요. 한 등급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을 꾸준히 하신다면 한 등급 올라간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 탐구 영역은 정말 핵심 개념을 탄탄히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맞아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수험생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모두 원하는 점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